총선 사전투표에 소중한 한 표를 던지기 위한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진주 지역 5명의 후보를 비롯해 서부 경남 4개 선거구 10명의 후보 중 8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지하는 후보는 달랐지만 지역의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은 같았습니다. 투표장을 찾은 유권자들의 바람을 들어봅니다. 본 선거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출처 없는 여론조사 공유에서부터 벽보 훼손, 불법 카메라 설치 등 곳곳에서 혼탁 조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 대표 관광단지 가운데 하나인 함양 대봉산 휴양밸리. 지난 2월 타워 기둥이 기울어지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양구는 잠정적으로 짚라인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는 차량 때문에 논란 사연부터 도로 곳곳에 지뢰처럼 방치된 킥보드 문제까지 누리꾼들이 공유한 SNS 속 이슈들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본 선거에 앞서 표심의 향방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사전투표. 때문에 사전투표는 흔히 민심의 바로미터라고도 불리는데요. 사전투표에 참여한 서부 경남 총선 후보들의 모습을 하준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 갈상돈 더불어민주당 진주시갑 국회의원 후보가 가오동 사전투표소를 찾았습니다. 투표를 마친 갈 후보, 유권자들에게 지역 발전을 믿고 맡길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현명하고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지역 발전을 누가 더 앞당길지, 책임질지, 또 신뢰할 수 있을지 시민을 배신하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는 후보를 잘 선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진주시갑 국회의원 후보는 평거동 사전투표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 후보는 시민들에게 선거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진짜가 가짜를 이기고 대한민국이 전진하려면 이런 사전투표에 대한 걱정, 우려 없이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날 진주시을 후보 3명도 각각 지역 발전의 적임자임을 강조하면서 모두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시지 못한 분들은 4월 10일 본 투표가 진행되니까 그때 꼭 투표해 주시고요. 시민 여러분들께서 투표를 하셔야 대한민국도 살고 우리 진주도 살고 또 시민 여러분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진주가 성장을 멈추고 후퇴하느냐 그리고 도약하느냐의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투표를 통해서 가장 진주의 발전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책임자가 누군가를 꼭 우리 시민들께서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권자 여러분, 사전선거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4월 10일 꼭 투표를 해주십시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진주를 정말 살릴 수 있는 일꾼 후보를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날 사천남해 하동에선 재윤경, 서천호 후보가,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선거구에선 신성범 후보가 투표를 마쳤고 최상화 후보와 김기태 후보는 각각 본선거일인 10일에 투표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민심의 향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전투표. 각 선거구별 표심이 어느 후보 쪽으로 흐를지 주목됩니다. SCS 하주입니다. 사전투표 첫날부터 투표소를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은 계속됐습니다. 각자 바라는 바와 이유는 달랐지만 지역의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한 표를 가치 있게 쓰고자 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보도에 김성혁 기자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이른 아침 사천시의 한 사전투표소. 투표소로 향하는 시민 발걸음이 계속 이어집니다. 투표 용지를 받아들고 기표소로 향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들. 출근에 앞서 투표소를 일찍 찾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출근 시간이어서 아침에 사전투표를 미리 하고 선거일에는 제가 바빠서 오늘 미리 투표하게 됐습니다. 바쁠 것 같아서 혹시나 못하게 되면 안 되니까 미리 서둘러서 왔어요. 저도 약간 아르바이트가 있어가지고 그 전에 맞춰서 하려고요. 아무래도 사천시에 도움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사천시를 위해서 좀 경제적으로나마 많이 좀 힘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권자들은
지역 경제 발전을 후보자에게 바랐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빨리 하나라도 공장이 더 들어와갖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야 되는데 너무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삼천포가 너무 낙후된다 이게입니다. 자꾸 그러다 보니까 좀 낙후 안 되게끔 그런 정책을 펼치시면 좋겠습니다. 사천읍에 위치한 사전투표소에는 인근 공군 소속 군인들이 단체로 투표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행차 방문한 사천에서 또 본투표 당일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사전투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여행 겸 사천에 왔다가 사전투표가 열렸다는 걸 알게 돼서 사전투표를 하러 왔습니다. 먼저 투표는 국민이 해야 될 권리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사전투표를 하러 온 거고요. 네, 이렇게 투표해서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표출한 것 같습니다. 본투표일 날 사람이 너무 많이 붐비고 혼잡하길래 좀 빨리 와서 투표하려고 일찍 왔어요. 독거노인이라든가 좀 어린이들, 소외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가까이 나아가서 좀 찾아보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오를 갓 넘긴 시간의 진주시 문산읍 사전투표소에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투표소를 찾는 직장인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혜택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본 투표일은 휴일이다 보니까 휴일에는 가족과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서 사전 투표일에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투표를 하러 오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좀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를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사전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 각자 이유는 달랐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마음만은 같았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서부 경남 6개 시군의 평균 투표율은 22.46%로 집계됐습니다. 하동이 27.16%로 가장 높았으며 신주는 16.07%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외 사천은 17.85%, 남해 24.85%, 산청 24.44%, 함양 24.39%로 시지역보다 군지역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본선거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선거 관련된 이슈들을 모아봤는데요. 특히 선거법 위반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선관위에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계정에 각 지역별 선거구와 후보들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계정을 소개하는 글에는 22대 총선 박빙 지역 보도팀이라고 적혀 있지만 구체적인 여론조사 기관 이름이나 정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게시글 가운데는 진주 지역 후보자들의 이름이 적힌 여론조사 결과도 있어 후보 측에서 선관위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려면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기관이 선거 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가 내세운 주요 기준으로 신뢰성과 객관성, 질문지 작성, 각종 신고사항 등이 있는데 만일 특정 여론조사가 선거 여론조사 기준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인정될 경우 선관위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라고 하더라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위반됩니다. 선관위에서는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보나 자료 수집을 통해 엄정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사건도 잇따라 벌어졌습니다. 지난 1일 남해군 이동면에 걸린 서천호 국민의힘 후보의 벽보가 찢어진 채 발견된 데 이어 2일에는 사천시 향촌동에 걸린 최상화 무소속 후보의 벽보가 훼손된 겁니다. 선관위는 이러한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난삼아 낙사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인천과 양산 등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돼 선관위와 지자체가 대대적인 사전투표소 점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해당 사건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법 위반 행위 논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올바른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사천시 전역에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천 출신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지난 3일과 4일 사천 지역 아파트와 번화가 등에 수십 개가 게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30여 개를 철거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용의자를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도 선관위가 사천 남해 하동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의 선거벽보 최종 학력 기재와 관련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최상화 후보의 이의 제기에 대해 심의하고 지난 4일 결과를 공고했습니다. 선관위는 서천호 후보의 최종 학력은 경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이지만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으로 잘못 표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는 이 같은 결정문을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공고하기로 했습니다. 서부 경남 대표 관광단지 가운데 하나인 함양 대봉산 휴양밸리. 우리나라 최장 코스를 자랑하는 짚라인을 운영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인데요. 지난 2월 타워 기둥이 기울어지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양군은 잠정적으로 짚라인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동엽 기자입니다. 철기둥을 감싸고 있는 커다란 방수덮개. 지지기둥을 떠받치던 콘크리트 구조물의 앵커볼트들은 모두 분리돼 있습니다. 탑승을 위한 진입로는 폐쇄돼 있는 모습입니다. 2월 말 기울어진 대봉산 휴양밸리의 짚라인 1번 타워입니다. 군은 일단 겨울철 누적된 결빙의 무게를 와이어가 버티지 못해 타워가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 주위 나무들이 절반쯤 꺾여 있는 걸로 볼 때 지지기둥에도 무리가 갈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추정 중입니다. 1번 지지기둥이 무너진 후 짚라인 운영은 한 차례 연기됐고 지역사회에선 부실 시공 의혹 등 시설 안전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함양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용역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이와 별개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5번 타워에 한해서는 짚라인 운영을 재개한다는 뜻을 최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시민단체들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 재개장을 멈추고 부실 시공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1번 타워뿐만 아니라 나머지 타워에 대한 안전 대책이 보장될 때까지 운영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실공사 의혹과 안전 문제에 대한 날선 비판이 쏟아지자 함양군은 결국 짚라인 운영 재개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시설물 보완하고 법적 조치 등 적절한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우려를 공감하며 짚라인 5코스 운영은 지금 취소하고 향후 더 안전하게 준비하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서부 경남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은 대봉산 휴양밸리.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만큼 신속한 후속 조치와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진주 상공회의소 회장 이취임식이 5일 MBC 컨벤션 진주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기업인과 제25대 상공의원, 기관 단체장, 정계 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진주 상공회의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이임식에 나선 제24대 이영춘 회장은 3년간 진주 상의를 지원해준 동료 의원들과 유관기관에 감사를 표시했으며 제25대 회장으로 취임한 허성두 회장은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소통과 화합, 경청을 강조했습니다. 이 취임식에 참석한 두 회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수없이 많은 에피소드가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분명한 건 이 모든 것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해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저를 도와주시고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역을 위한 마지막 봉사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낮은 자세로 제 소임을 다하고 미래가나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와 보호자. 우회전하는 차량이 그 앞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는데요. 진주 하대동 동진초등학교 근처에서 횡단 신호에 맞춰 건너는 아이와 보호자를 무시하고 위험한 우회전을 하는 차량을 발견한 글쓴이 당장 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며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지적했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호자가 매우 화가 나 있던 상태였다며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넣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왜 저렇게 운전하는지 모르겠다며 황당해하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줄을 이었는데요. 학교들이 많은 곳이라며 추가 사고를 우려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어두운 저녁 중앙선에 놓인 킥보드 한 대, 도로 양측 불법 주차된 차량과 함께 통행을 방해하는데요. 어두운 새벽 골목길을 지나던 중 킥보드를 발견한 글쓴이 주차를 이곳에 하는 건 도를 넘은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누리꾼들은 의도적으로 한가운데 주차한 것 같다며 화가 난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킥보드 운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다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길 양쪽으로 울창하게 자란 대나무, 끝없이 뻗은 길을 감싸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드는데요. 진주 가좌산을 등산한 글쓴이 예쁜 꽃과 길, 쉼터가 있어 걷기 좋다며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사진을 보니 가좌산에 가고 싶다며 방문 의지를 다지는 누리꾼이 많았는데요. 정상까지 걸리는 시간 등 정보를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SNS 김현준입니다. 진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설계 공모 당선작에 대한 시상식과 보고회가 5일 열렸습니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총 사업비 339억 원을 투입해 진주바이오 산업진흥원 내 유휴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된 진주시는 행정 절차를 거친 후 올해 1월부터 설계 공모를 진행해 왔습니다. 설계 공모에는 총 23개 업체가 작품을 접수했으며 본심사를 거쳐 당선작인 바이오 클러스터를 포함해 최종 5개의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진주경찰서가 진주시 상대동에서 운영되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적발했습니다. 진주경찰서는 5일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로 업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게임장은 지난해 6월부터 약 10개월 정도 불법으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업주 A씨는 손님에게 현금 환전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주경찰서는 사행성 게임기 122대와 현금 500여만 원을 압수했으며 업주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남해 축협 조합장의 성희롱과 갑질 등 의혹으로 지역이 떠들썩했는데요. 최근 이 조합장이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또 한 번 지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남해시대 전병건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병건 기자. 네, 전병건입니다. 네, 먼저 조합장의 법정 구속 소식부터 설명해 주시죠. 남해경찰서는 지난 3일 남해축협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증거인멸 가능성 등의 이유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남해축협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지난 3일 저녁부터 조합장 A씨가 구속됐다라는 소문이 서서히 돌기 시작했고 여러 언론이 이를 보도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올해 1월 중순 남해축협 직원 8명은 조합장 A씨로부터 성희롱과 폭언, 폭행 등 갑질을 당했다는 등의 이유로 남해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네, 조합장이 구속되기 앞서 지역에선 의혹과 관련해 여러 일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올해 초 남해축협 직원 17명으로 구성된 남해축협 직원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이들 중 여직원들은 A씨로부터 성희롱, 성추행 등을 당했고 남직원들은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업무가 아닌 A씨의 사적인 일에도 동원됐다고 알렸습니다. 계속해서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장이 자진 사퇴를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자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남해축협 본점 앞에서 출근 시간 전 침묵 시위를 시작했고 계속해서 남해역 사거리에서도 시위를 이어갔으며 가도행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15일에는 남해군 여성농민회가 성명서를 발표했고 21일에는 경남여성단체연합이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앞에서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성폭력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사안을 가장 안타깝게 바라보는 건 남해축협 조합원들일 것 같습니다. 조합원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조합원들은 분노와 걱정, 안타까움 등 복합적인 감정 속 침체된 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들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기에 조합장 A씨의 잘못이 드러나고 유죄를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더불어 피해 직원들에게는 미리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입장도 갖고 있으며 사태가 이렇게까지 진행된 점에 대해 안타깝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상대책위원회의 시위와 가도행진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언론 노출이 되기 때문에 자중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있었는데요. 조합의 이사, 대의원 등 임원들을 통해 내부적으로 해결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지배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남해축협의 신뢰도와 명성이 바닥까지 떨어져 올해 11월 말 적금 사태에 대한 이자를 조합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는 조합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남해축협은 현재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금이나 적금을 해지하거나 조합 탈퇴를 고려하고 있는 조합원들도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네, 전병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논란의 중심이었던 남해축협 조합장이 법정 구속됐는데요. 하루빨리 남해축협이 정상화될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서부경남 지피지기였습니다. 주말 동안 쾌청한 하늘 펼쳐지겠습니다. 날씨도 포근해서 꽃나들이 많이 가실 텐데요. 다만 아침과 낮 기온의 차이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급변하는 기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오전에는 약간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사천 6도, 진주 7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0도에서 2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맑은 하늘 펼쳐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8도, 세종 6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19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맑고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5물, 만조 시각은 저녁 7시 36분, 간조 시각은 오후 1시 34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와 제주도를 오가는 배는 토요일 휴항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은 한낮 기온 25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